안녕하세요, 동동행합니다. 오늘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하락장 지혜롭게 매매하기 란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현금화해서 또 중간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그 매매한 내용들은 제가 지난주에 최근에는 제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이렇게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시장이 이게 지수가요, 이게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공략을 해야 되는 데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리고 여기 기술적으로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갈 때, 그리고 지지해 주는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이렇게 훅 깨지고 난 뒤에 지금 이러고 있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뭐를 사든 간에 옆으로 행보할 때, 아래에서 이때는 뭐 오르는 거 50, 내리는 거 50, 이런 식으로가 별로 되지 않아요. 늘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리는 게 한 내리는 게 한 70, 오르는 게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꾸준히 이렇게 한 일주일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한 10%, 20% 수익 나는 이런 장이 아니죠. 계속 역배열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빵 오르다가 또 좀 오르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이 연속성 없는 상승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을 해보건데, 테마 플러스 기술적 차트 분석, 이 두 가지만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시장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쉬어야 돼요. 우리가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은 정말 단기적으로 하루 혹은 2일 정도, 급등락이 좀 심하긴 하지만 테마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양, 그 모양을 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출렁대고 다시 한 번 더 출렁대서 한 번 더 쭉 올리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처음부터 사가지고 혹은 사서 뭐 일주일 보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가면서 당연히 한번 여기서 신호가 나와서 반짝 이렇게 오르는, 이 어쩔 수 없이 잠깐 오르는 기술적인 어떤 튀어오르는 상승 구간, 혹은 투, 쓰리 바닥을 만들고 한번 살짝 뽕 뛰어오르는 요 구간, 어쩔 수 없이 지나가게 되는 그 사이를 우리가 공략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부분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받쳐주고 있는 테마 쪽을 공략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 일봉이 아니라 이제는 분봉을 봐야 되겠죠. 테마와 기술적 차트인데 분봉을 봐야 된다. 그리고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될 만하고, 그리고 좀 버텨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봤을 때, 그 업종의 섹터들을 보니까 카메라 모듈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지금 현대차가 좀 괜찮죠.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새로 나온 SUV 애들이 지금 없어서 못 판다 할 지경이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어떤 반영이 될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죽지 않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에 패션, 그러니까 의류죠. 이게 강달러다 보니까 OEM에서 충분히 수익을 좀, 실적이 좀 나는 어떤 그런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뭐 굳이 본다면 소프트웨어 쪽, 이쪽의 대장주가 이제 R 서포트일 수도 있죠. 자, 이 친구는
뭐 원격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지만 모바일 게임도 하고요. 그리고 5G가 상용화되면은 재난 재해 이런 솔루션 어떤 그런 공급들 확산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오르는 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5G죠. 자, 여기 안에서만 딱 기다리고 있다 공략하는 거, 그거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좀 트렌드고요.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좀 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공략해 볼 만한 게 바로 매각 이슈입니다. 매각 이슈는 시장이 무너져도 좀 굉장히 좀 강한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매각 이슈인데, 이로 인해서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IDT 그리고 부산에어가 어제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한번 급등하고 난 뒤에 다시 눌렀다가 한 번 더 딱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각 이슈가 있다면은 한번 올랐다가 떨어진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 좀 더 기다렸다가 다시 돌려지는 거를 우리가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좀 요런 구간은 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좀 도움을 받자라는 겁니다. 한 방에 딱 오르면 좀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블 바닥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좀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허락해 준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또 하나 관련주가 매각 이슈가 있는 게, 네, 전화가 자주 오네요. 한 번씩. 태림 포장이죠. 자, 국내 1위 그 골판지인가요? 네, 이게 정확하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대충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이 태림 포장이 지금 이제 매각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 이슈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골판지, 그러니까 포장재 관련주들이 지금 보시면은 뭐 신대양 재지라든지, 그리고 삼보판지, 또 뭐 있죠? 이런 애들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뭐 충분히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친구가 지금 또 매각 이슈, 그래서 이 친구나 혹은 얘가 여기를 이제 사들인다면 또 굉장히 큰 어떤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만약에 태림 포장이 중국이나 다른 업종으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매각이 된다 해도 우리나라 시장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그 시장의 어떤 차지하는 그 모양을, 부분을 신대양 혹은 사모판지들이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수혜 저래도 수혜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최근에 그걸 뭐라 그러죠? 포장재라 그러죠? 이렇게 택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뭐 뉴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면서 포장재, 그러니까 골판지죠. 포장재 이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지금 저평가의 구간이 있고 앞으로도 더 수익성이 더 개선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매각 이슈뿐만 아니라 골판지 관련주들은 꼭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좀 미래를 봤을 때도 괜찮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친구들 공략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최근에 오늘 이슈가 있었죠. 오늘만 이슈가 있는 거 아닌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또 어떤 게 있죠? 북한에 지금 발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다시 한번 영향을 끼쳐지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나눠져요. 혹은 세 갈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수혜가 될 만한 업종이. 첫 번째로 동물, 사실 백신이 없대요. 이건 뭐 치사율 100%인데 동물 백신이라든지 방역에 대한 관련주,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이글벳 오늘도 날랐죠. 근데 뭐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게다가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바이오, 그 다음에 오늘 또 올랐죠. 우진 BNG, 그 다음에 대한육팜, 그리고 체시스도 오늘 또 급등했죠. 그리고 대성미생물은 예전부터 강했고요. 뭐 굳이 하나 더 보낸다면은
진바이오텍, 백광소재, 중앙백신. 자, 이런 친구들이 지금 오늘 또 강하게 올랐는데, 올랐는 거 따라잡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급등락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얘들이 좀 이렇게 무너지는, 완전 무너지는 어떤 그런 차트 모양이 아니면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서 지금 도움받고 있는 게 배합 사료라든지 혹은 첨가제, 식사하는데 첨가제 관련주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관심 받고 있는 게 사료 관련주죠. 우성사료. 우성사료는 참고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사료,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KC피드도 마찬가지죠. 빠질 수 없고, 대주산업도 이게 또 항공 관련, 그 새로운 신공항 관련주도 연결돼 있고, 또 한일 사료, 그리고 팜자 들어가는 거, 팜스토리, 팜스코, 뭐 요런 애들이 지금 현재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돼지고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육개 관련주죠. 또 마니커라든지 체리브로, 또 뭐 있죠? 네, 좀 더 있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 개 나눠줘 가지고 지금 요런 애들이 지금 시장이 지금 바닥을 지금 치고, 다른 어떤 종목이나 업종들이 막 지금 바닥을 치고 떨어질 때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탕 이렇게 상승의 모양을 지금 보여주면서 계속 괜찮은 모양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프리카 돼지병 요런 애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하락장에서 잘 버틸 수 있는 테마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가장 큰 거 있죠. 미중 무역.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미중 무역 때문에 그 중국과 미국 간의 싸움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이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수출 비중이, 중국과 미국이 우리 전체 그 수출에 큰 영향을 차지하고 큰 어떤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도 좀 올랐지만 대두 관련주예요. 대두 관련주. 자, 대두 관련주 왜 그러냐면요.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그런 대두가,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두를 굉장히 많이 지금 생산하는데 그게 중국으로 다 대부분 들어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중국이 여기 이 들어오는 거에 또 관세를 매긴다든지 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고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가격은 하락이 되겠죠. 대두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샘표, 샘표 식품도 있겠죠. 그 신송 홀딩스, 그리고 뭐 샘표 식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조 해표라든지 뭐 등등등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까요. 네, 대두 관련주 이게 1번이고요. 또 중국에서 또 미국으로 또 많이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는 게 히토류 관련주죠. 이게 지금 뭐 무기를 만들거나 각종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미국에서 많이 지금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 중국이 미국에서 이렇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이 되는 건데, 중국이 이거를 막아버리면, 미국에 팔지 않으면 미국은 또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만드는 뭔가에 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치고받고 하는 가운데 이제 서로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자, 미중 무역 같은 경우에 현재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는 가장 센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그래핀 관련주가 있죠. 네, 그래핀 관련주는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국일 재질을 비롯해서 많죠.
XINC라든지 제가 보고 있고 뭐 또 그래핀 관련주가 크리스탈 신소재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급등락이 워낙 강하니까 이렇게 더블 바닥 만들고 이렇게 탕 튀어오를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나가는 이 구간을 노리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분할로 항상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아마케가 열렸어요. 5월 31일 오늘자인가요? 그리고 6월 4일인데 이 날짜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세계 최대 미국 임상종양학회라고 해가지고 ASCO라고 이렇게 이야기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미국 시카고에서 지금 열려지고 있는데 뭐 아시죠? 암학회 관련주들이 뭐 HLB라든지 한미약품, 뭐 유한양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제 그 뭐죠? 이름 까먹었다. 이름 하도 많이 보니까 갑자기 9%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현재는 대장주였는데, 자, 저는 사실 좀 제약바이오는 좀 비춥니다. 워낙에 지금 아직까지 충분히 이제 오를만 할 때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웬만하면 건들지 말자라는 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소견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좀 잘 공략해서 우리가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이 친구들만 위주로 좀 공략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자세한 거는 종목 하나하나는 또 제가 시간을 내서 주말에 한번 공략하는 할 만한 어떤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는 데까지, 그리고 제가 할 만한 데까지 그렇게 한번 같이 같은 눈으로 같은 차트를 보면서 공유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저는 뭐 가족들 때문에 지인들 만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시장도 좀 재미없고 하니까 저는 좀 지켜보면서 좀 쉬고 있는데 뭐 단기적인 매매 할 거면은 뭐 이렇게 좀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점심시간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금요일이니까 남은 시간, 그리고 이후에 있을 주말도 가족과 함께, 지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